의 이제 안재욱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알 수 있는 드라마를 만나게 됩니다. 특집극입니다. 눈무새의 노래는 그 당시에 그 평론가분들이 어떻게 신인이 이것을 이렇게 서른 개씩 소화를 해낼 수 있냐라는 엄청난 그 극찬을 받았던. 여보세요? 나도 느껴져요. 손바닥으로 느낌이 오는 것 같아요. 왜 안 돼요? 이 학교는 기독교 학교인데 왜 맹인 안 된다는 겁니까?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감독님이 연락이 와서 너 내 방으로 좀 와. 그래서 갔더니 시각장애인 강영호 박사님이라는 실존 인물의 이야기를 할 건데 어때? 그래서 촬영이 바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랬더니 한 2주 정도 있다가 들어간다 그래서 그럼 시간을 좀만 좀 주십사. 효자동에 가면 그 국립맹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며칠 동안 제가 가서 실제 견학도 해보고 학생들하고 얘기도 해보고 그리고 또 실제 그 박사님의 자료 다 찾아보고 막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어이없다는 듯이 웃으셨죠. 아, 이제야 결정해 주는 거니? 뭐 이렇게 어이없다는 식으로 해서 그때 당시로는 사실은 그 감독님이 권위라는 것은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상대 배우가 김혜수 씨인데 김혜수 씨는 이미 캐스팅이 또 돼 있던 상태고. 그렇죠. 연기하는 데는 전혀 부담이 없었습니까? 아우 너무 힘들었죠. 처음인데 카메라 앞에서 해야 하는 모든 것들이 그때가 처음 거의 그 지나가는 한두 번 그 연수 기간 동안 한 거지. 네. 너무 힘들었던 게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눈물 흘리고 뭘 해야 되는데 마이크가 뭐 이만큼 들어가도 되나 뭐 들어왔다 나왔다 하고 조명을 맞추는데 옆에서 뭐 대사 좀 뭐 하고 하려고 그러고 감정 좀 잡으려고 그러는데 정신이 없으니까. 그럼요. 근데 촬영이라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나중에 또 지나고 보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현장 분위기에 적응을 못했어요. 근데 김혜수 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옆에서 누구 같이 얘기를 하고 뭐 하고 있다가도 자 들어갈게요. 준비했으면 갈게요. 그러면 네. 딱 오고 영우야. 근데 눈물이 타타타타타. 기가 죽죠. 기가 죽죠. 그래서 한 번은 제가 한 번 엄청 울어야 될 때가 있었어요. 이렇게 막 통곡을 해야 되는데 그 분위기상 눈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막 뭐 세팅하고 왔다 갔다 덜컥덜컥하고 귀여워 했는데 갑자기 눈물이 안 나오는 거야. 너무 막. 근데 그 김혜수 씨 하는 걸 봐왔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잘해야 되는데 혼날 것 같고. 우리 힘들어가니까 또 안 된다. 힘들어하니까. 예. 컷. 왜 그래? 잠깐만요, 감독님. 세 번, 네 번 했는데 눈물이 도저히 이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왜 그래? 그래서 감독님 저 잠깐만요. 그래서 왜? 지금 이 씬에서는 내가 눈물을 펑펑 흘리는 것보다 이 흘릴 상황을 내가 굳건히 참으면 보는 시청자가 더 슬플 거다. 왜 그런 거 있죠? 잠깐만. 그걸로 한번 가보자. 했죠. 이걸로 해. 속으로는 너무 미안한데 나도 살아야 되니까. 진짜 막 야단 맞았고 너무 혼날 것 같더라고. 그걸 못하면. 그런 와중에 또 짝, 뭐 자방고등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청춘 스타의 이미지보다는 어떻게 보면 푸근한 옆집 오빠의 이미지가 이제 강했다. 그러면서 이제 터닝 포인트가 바로 국민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깜짝 놀랐던 별은 내 가슴이라는 작품이 안재욱 씨에게 맞닥뜨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루아침에 벼락스타라는 게 이런 거였습니까? 하루아침에라는 표현 있잖아요.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라는 표현이 정말 맞는 상황이었었어요. 왜냐면 계속 촬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밖에 야외에서 촬영을 못할 정도가 돼버렸으니까. 왜 이러지? 그 진짜 왜 이러지? 그 정도. 그러니까 너무 저도 놀래서. 그때 당시로는 이제 한류의 첫 시작입니다. 그야말로 이 10억 중구 본토에 진출하게 되면서 대한민국을 뛰어넘어서 한류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온갖 소문이 다 돌기 시작합니다. 안재욱 평가 가치가 뭐 천억이 이르더라. 소문은 안 났지만 뭐 재벌이라고 그러더라고. 중국에 그거 알고 계세요? 식당에 가잖아요. 안재욱 씨가 사진 찍은 거 있잖아요. 그것만 보이면 다 공짜래요.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식의 농담과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내 돈을 벌었다더라. 어머니 이렇게까지 한 가지는 사실일 거 아닙니까? 전 아직도 그런 걸 잘 몰라요. 뭐 어떤 스포츠 선수가 우승을 했을 때 이 우승은 얼마의 효과에 맞먹는 가치가 있는 거다. 그럼 이게 남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그 선수는 100억의 가치가 있는 건 100억을 벌 수 있는 것 같거든요. 많은 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금전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공연을 통한 어마어마한 막대한 수입을 얻지는 못했어요.
그거는 너무 겸손해. 누가 봐도. 2, 3만 명이 그게 무대에 초청이 되고 공연에 초청이 되고 관객으로 온다면 그게 누가 봐도 그거는 뭐 몇십억대 한번 공연할 그 때마다. 공연을 통해서 제가 번 거가 없습니다가 이 얘기에 지금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공연에 통해서 얻어지는 수익금이 있죠. 이쪽으로 당연히 그 파급 효과도 있고. 누군가 가졌을 거예요, 그게. 예? 그 수익금을 누군가에겐 다 그 몫이 돌아갔다고요. 근데 그걸 제가 다 모르겠어요. 네?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지금? 전문적인 용어로 슈킹이네요. 처음이었기 때문에 예. 중간에서 이렇게 연결하고 기획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많은 장난을 좀 치려고 했던 것 같고 우리 사무실 입장에서도 이거면 이거다 저거면 저거다 그냥 믿을 수밖에 없었고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쉬운 예로 이런 거죠. 왜 공연이 끝나고 관객은 객석은 만석이었는데 그 한 10,000명은 초대권이었습니다. 예?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뭔가의 수치를 카운터를 계산할 수 있는 도구가 없었어요. 도구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주먹구구식의 기획이었고. 거의 지금으로 생각하면 지금 공연에 그냥 계약금 정도 받는 액수? 굳이 액수를 얘기하면 그런 거. 그 사람은 내가 진행을 했었어. 한류 1세대 어쩔 수 없는 시행착오였던 거죠. 근데 시행착오 때문에 지금 또 많은 후배 가수분들이 또 좋은 조건에 또 나갈 수 있는 거고. 제가 또 약간 무지해요. 그런 쪽으로. 그랬었어요. 그리고 중국 공연은 제가 제대로 된 DVD 앨범이 없어요. 왜냐면 카메라를 동원해서 요번에 어떻게 찍고 다 우리 계획을 해서 어떻게 하자. 결국 DVD 발매는 안 됐어요. 왜냐면 공연 끝나고 다다음 날 백화점에 이미 제 공연이 나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짝퉁.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가서 확인해 보니까 안재욱 예를 들면 상해 공연 한 버전도 다르게 벌써 뭐 이렇게 돼 있고 지금도 이제 우리 오디오 감독님이 얘기를 해요. 그때 당시 오디오를 했던 그때 중국 스텝 중에 누가 너무 급하게 공연을 이제 하고 하는데 잭 2개만 좀 이렇게 빼갖고 뭐 어디 연결 좀 해야 된다. 잭 2개 빼줘준 것뿐인데 그걸 오디오를 다 땄대. 그러니까 근데 그분도 자기한테 화살이 올까봐 얘기를 못 하고 있다가 몇 년이 지나고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사실 그분 책임도 아닌 건데. 그러면서 이제 지나고 보면 제 입장에서는 이제 많이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게 금전적인 걸 속상하죠. 떠나서 그냥 그리고 이게 누구에게 다인 건지라도 알기라도 하면 누구 원망이라도 할 수 있는 거지. 누군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속상한 걸로 계속 있었다면 못 견뎠을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있다면 또 잃을 수 있는 게 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마음 편하지. 예. 그거 하나하나에 내가 계속 연연해 있으면 지금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죠. 2004년 어필성 봉순영 이후에 이제 미스터 파이 사랑에 저조한 시청률 탓일까요? 목격입니다. 술집에서 그것도 여러 번 울고 있는 안재욱 씨를 많이 본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 정도는 아니고. 예. 속상하지 않습니까? 속상하죠 뭐. 제가 작년 초에 방송했던 그 사랑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래요. 그 드라마가 이제 방영이 되고 지난 1년이 제가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제 속으로 정말 너무 힘들어서 어디 이렇게 나타나고 싶지도 않고 뭐. 시청률이 저조해서요? 시청률이 모든 그 척도의 기준이 되면 안 돼요. 근데 그게 안 좋으면 속상해요. 안 좋으면 속상한 건 사실입니다, 사실. 그리고 그 드라마는 처음으로 전체 16부를 사전 제작으로 다 찍었어요. 그래서 미니 시리즈계의 어떤 또 다른 기록을 좀 남겨보고 싶었어요. 당일날 찍어서 당일날 밤에 방송되는 테이블 넘겨주면서 이 작업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자 시작을 했는데 처음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사공이 참 많더라고요. 이제 이게 방송이 나가면서 확인이 되어지지가 않고 그러니까 뭐 어떤 분이 지나가면서 쓱 얘기하면 다음 날 뭐가 주춤해져 있고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결과가 그렇게 크게 썩 좋을 수가 없겠구나 싶었는데 뭐 그렇게까지 안 좋을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굉장히 속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라디오를 하고 있었거든요. 라디오는 굉장한 청취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반응을 자태인 씨랑 이제, 얻고 예. 있는데 근데 내가 어느 순간부터 이게 힘들어지고 저게 힘들어지고 막 힘든 게 쌓이더니 생각이 많아지는데 나는 나가서 어느 부분엔 또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게 보내 너무 속상한데. 힘들더라고요. 너무
막 노이로제 막 정신병이 올 정도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건 라디오를 사랑해주는 관심 뭐 이런 떠나서 내가 자꾸 이게 거짓말쟁이 같고 하루하루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끝나면 많이 마셨죠. 굉장히 많이 마셨어요. 울었어요? 그러니까 울음이 이런 울음 있잖아요. 이렇게 감정 잡고 해갖고 아이고 내가 이래갖고 라디오 하기 힘든데 뭐 이런 울음이 아니라 형 이래갖고 이러는데 한데 이게 툭 떨어지는 울음 있잖아. 나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꿀꺽 툭 떨어지는 이렇게 뚝 어느 순간 이렇게 눈물이 탁 나오는데 갑자기 이제 누가 이렇게 손이 쓱 들어와서 이렇게 해주는데 어? 차태현 씨가 옆에서 이렇게 있다가 아유 우리 형 또 우네. 그때 내가 그만둬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많아졌구나. 아유, 솔직한 말씀. 옆에서 탁 얘기를 해주는데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형한테 그만두겠습니다 하다가 이제 그럼 여행을 뭐 이렇게 휴가로 가는 걸로 뭐 해서 이렇게 과정을 거쳤죠. 천하의 안재욱 씨께서도 오늘 또 너무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자신의 그 최악의 상황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그게 치유료가 된 것이다. 된 거죠. 정말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나 정말 힘들었어요. 살면서 참 이렇게 힘들게 보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라는 거를 이제 처음 얘기를 해보는 건데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또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힘든 시간이라고 감히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저만의 혼자 그냥 그 내 자존심일 수도 있고 내 상처. 옆에서 에이 뭘 또 그렇게까지 뭐하러 그래 하면 할 말 없는 정도. 근데 이 우울증이라는 게 온다라는 걸 느끼는 게 뭐가 무섭냐면은 뭐 요즘 많은 분들이 우울증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계시던데 가까이 있는 제일 친한 사람이 모르는 게 우울증이더라고요. 웃고 들어가 헤어지고 그래 내일 봐 통화하든가 이러고 들어간 내가 우울해 있는 게 우울증이더라고요. 와요 그냥. 네. 굉장히 전신 무기력증 같이 오늘 밤이 지나고 내가 혹시 무슨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갑자기 확 이 에너지가 누가 핥혀버린 것 같이 그러던 와중에 이제 주위에서 걱정되니까 매니저한테 일 있을 때 말고도 집에 자주 가서 확인해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근데 난 어떻게 보면 저 친구 때문에 우울증이 없어진 것도 있어요. 왜냐면 난 집에 이렇게 혼자 있으면 불을 끄고 있을 때도 있고 뭐 누워 있을 때 있잖아요. 이렇게 혼자 가만히 멍하니 이렇게 있을 때 잠이 들었거나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형 저 왔습니다. 우리 매니저가 어떻게 생각 강호동 씨 같은 등치예요. 이렇게 하다가 2만 원 얼굴이 2만 원 얼굴이 앞에서 야, 너 때문에라도 내가 정신 차리고 또렷하게 있을 테니까 제발 집에 좀 오지 마. 진짜 그랬어요. 이 상처가 이 다음에 가렵거든요. 가려운 것을 나서려고 하니까 가렵대요. 그러니까 생각의 고민도 이미 고민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그 고민에 대해서 낫기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좀 긍정적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이죠. 참 이건 꼭 쓰는 표현입니다. 그죠? 상처가 났을 때 가렵다는 것은 낫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은 참 형 같아요. 안재욱의 고민은 사람들이 제가 한국에 없는 줄 알아요. 드디어 고민 해결. 지금부터 고민 해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재욱 씨가 지금 하고 있는 고민은 사람들이 제가 한국에 없는 줄 알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해결해 주시오! 무릎팍도사. 안재욱 씨가 지금 하고 있는 고민은 안재욱 씨 본인이 자처한 겁니다. 왜냐? 도통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한국에 있는지 중국에 있는지 일본에 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그럼 이런 안재욱 씨에게 들을 수 있는 처방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 있어요. 월화수목금 매일매일 30분씩 우리가 보고 또 보게 1일 드라마로 돌아와라. 좋습니다. 어떤 1일 드라마를 해야 됩니까? 일단 39의 신비주의는 사실 무리수입니다. 일단 대기 중인 작품으로는 일찌감치 중국 수출이 확정된 안짜이슈의 처절한 복수 인어 아저씨가 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트렌디 드라마로 돌아올 별은 짝가슴에라는 드라마가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안재욱에게 기운을 팍팍! 안재욱 탄생 100주년 기념 우표입니다. 일단 중국에서는요. 네. 안짜이슈로 불리고요. 예. 프랑스에서는요. 안드레라고 불리며 멕시코에서는 안젤라스 라따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안돌라 화성에서는
안드로메다라고 불리우면서 전 세계인들에게 즐겁고 행복한 소식만을 전해준다는 안지욱 탄생 100주년 기념 우표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사랑하는 남자 안지욱이여 대한민국을 뛰어넘어 전 세계 연인으로 한류를 뛰어넘는 안류의 주역으로 안지욱이야 컴온 영원하라 컴온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